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공의 치유의 법칙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몸이 좋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일시적으로 더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명현현상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뜻릅 유래, 산화질소 보충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핵심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원리, 특히 그 헤링의 법칙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왜 몸이 스스로 나으려고 애쓰는데 좀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는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역시 19세기 독일 생리학자죠. 콘스탄틴 헤링이 말한 치유의 법칙이에요. 헤링의 법칙. 네, 이게 뭐냐면 몸이 스스로 치유될 때는 어떤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집 청소 생각하시면 돼요. 집 청소요? 오, 네, 위층부터 청소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으로 치유가 진행된다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먼지나 쓰레기는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죠. 그게 안에서 밖으로, 몸속 독소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예요. 네네,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오래되고 깊숙이 박힌 먼지부터 처리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것처럼 몸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그 역순으로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증상 발현의 역순이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그 자료에서 말하는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 같은 체액순환 얘기도 이 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체액이 잘 돌아야 몸 전체의 균형이 맞고 치유도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하면 이 글에 따르면 산화질소 생성이 좀 줄어들 수 있대요. 산화질소요? 네, 그게 줄면 이런 체액순환에 좀 영향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집 청소 비유가 진짜 확 와닿는데요. 그럼 청소하면 막 먼지 풀풀 날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몸이 대청소를 할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이 바로 호전 반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병이 더 심해졌나? 이렇게 겁먹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걸 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먼지 날리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소를 막 배출하고 세포를 재정비하는 중이라는 거죠. 아, 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증상 발현의 역순 원칙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어릴 때 아토피 앓았다가 나았는데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부위에 잠깐 다시 가렵거나 뭐가 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던 문제들을 이제 순서대로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또 있어요. 뭔가요? 이런 신체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청소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감정적인 청소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죠? 이 글에서 제시하는 관점 중 하나인데 우리 몸의 특정 장기랑 특정 감정이 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기랑 감정이요? 네. 예를 들면 간 기능이 막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막 화가 나거나 분노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이랑 분노요. 네. 또 신장 기능이 정상화되면서는 예전에 묻어뒀던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 같은 감정이 잠시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고요. 와, 심신이 진짜 깊게 연결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반응들은 되게 다양해요. 피부 발진이나 코피 나는 사람도 있고 엄청 피곤하거나 두통, 소화불량, 설사나 변비 아니면 막 잠이 쏟아지거나 네.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좀 우울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인 변화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런 반응은 얼마나 가나요? 이 자료에 따르면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또 몸 상태마다 다르겠죠.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불편함이 결국에는 몸이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엄청 애쓰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낫는다는 게 증상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한번 크게 재정비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명현현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당장은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도 이게 나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어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안심해도 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안심 신호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 병을 내가 고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이런 호전 반응들이 나타날 때 막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아, 내 몸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보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몸을 좀 더 믿어주는 태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간과 분노, 또 신장과 불안같이 특정 장기와 감정이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 있잖아요. 네네, 흥미로웠어요. 만약 이런 관점에서 청취자분께서 요즘 느끼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한번 좀 섬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는 그 감정이 어쩌면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몸의 어떤 치유 과정과 연결된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내 감정이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대화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몸의 치유 여정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신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